여러분, 혹시 친구들과 오랜만에 등산이라도 갔다가 시원한 약수 한 모금 마시자마자 갑자기 방광에 불이 난 듯 화장실을 찾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손주 재롱에 그만 깔깔 웃다가 자신도 모르게요? 이게 뭐지? 하고 당황스러웠던 순간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그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라고 생각하며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실 겁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싶어 숨기시고 혼자서만 감내하는 고통이 적지 않으실 거예요. 실제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 무려 5분 중 1분 이상이 이러한 불편함을 경험하고 계시지만 부끄럽다는 이유로 병원 방문조차 꺼리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 오래된 수도관이 슬슬 녹이 슬기 시작하면서 물이 새는 것처럼 방광 또한 나이를 먹을수록 힘이 약해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 전체를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때 활발하게 외부 활동을 즐기시던 70세 김영자 여사님도 갑작스러운 기침 한 번에 찾아온 요실금 때문에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밝던 성격도 점점 위축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며 집에만 계시는 날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할지 모릅니다. 단지 화장실을 자주 가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근본적인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수준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다가도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깨거나 잠시 걷는 동안에도 참기 어려워지는 등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피부 질환이나 비뇨기계 감염의 위험까지 커지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어지게 될 겁니다. 젊었을 적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이든 내 몸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의 자괴감까지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건강관리를 등한시하신다면 나중에 후회막급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에는 그 여파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불편함, 찝찝함, 불안감은 결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함께 겪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감추어진 고통인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상황을 바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존엄성과 행복을 되찾는 길,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강정보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숨지 마세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방광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다시 한번 활짝 피울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얻어가실 겁니다. 단언컨대 이 정보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말이죠. 여러분의 방광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방광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작은 물탱크와 같아서 일정량의 소변이 차면 뇌에 이제 화장실에 가야 할 때라는 신호를 보내죠. 그리고 이 물탱크의 아랫부분, 즉 소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꽉 막아주는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골반저근이라는 근육 다발이에요. 이 근육들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소변을 제때 참아내고 필요할 때 시원하게 배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광 기능이 약해지는 원인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마치 복잡한 기계가 여러 부품의 문제로 고장 나듯이 방광 또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제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세월의 흐름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이 골반저근도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고 점차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치 팽팽하던 고무줄이 오래되면 삭아서 뚝 끊어지듯이 우리 몸의 근육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잃게 되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출산이라는 정말 위대한 경험을 통해 아기를 세상에 내보내는 과정에서 이 골반저근이 엄청난 압력을 받고 늘어나거나 때로는 미세하게 손상되기도 합니다. 한번 손상된 근육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요실금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75세의 이순자 할머니께서는 젊었을 때 새 아이를 낳으시면서 크게 힘드셨던 기억이 없었는데 70이 넘어가니 재채기 한 번에도 깜짝 놀랄 만큼 소변이 새어 나와 늘 불안하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기침이나 재채기가 잦은 분들 혹은 천식이나 기관지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기침을 할 때마다 아랫배에 억하고 힘이 들어가면서 방광과 골반저근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걸 수십 년 반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튼튼한 다리도 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다 보면 결국 주저앉듯이 방광도 결국 지치고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만 있는 직장 생활이나 평소 운동 부족으로 인해 근육량이 현저히 줄어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체중이거나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늘 아랫배에 불필요한 무게가 실려 있어서 이 또한 골반저근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마치 꽉 끼는 옷을 입고 종일 활동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결국은 그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듯 복잡다단한 방광의 비밀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고 그저 나이 탓으로만 여기며 방치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상상 이상의 불편함과 불안감 속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따로 오는 게 아니라 마치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서 여러분의 방광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골반저근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호르몬의 변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심지어는 스트레스나 잘못된 식단까지도 방광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숨겨진 원인들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방광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지식만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숨겨진 보물 같은 근육, 바로 골반저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근육은 여러분의 방광을 든든하게 지탱하며 소변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생체댐과 같아요. 이 댐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물이 새듯 골반저근이 힘을 잃으면 방광도 제 기능을 못해요.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저 아랫배에 힘을 주고 참는 운동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사실 케겔 운동은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삽을 제대로 다뤄야 땅을 잘 일구듯 말이죠. 중요한 건 단순히 항문을 꽉 조이는 게 아니라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의식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거예요.
거울 보며 연습해 보세요. 골반저근을 수축했을 때 회음부 부위가 살짝 위로 당겨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풍선을 부는 것처럼 숨 들이마시며 아랫배를 부풀리고 내쉬면서 골반저근을 천천히 5초 정도 수축한 뒤 10초 정도 완전히 이완하는 방식으로 반복하는 게 좋아요. 이 과정을 하루 3번, 1회 10회에서 15회 정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이 근육을 정확히 느끼고 조절하는 방법을 아시게 될 거예요. 78세 최정숙 어머님도 처음엔 어디에 힘을 줘야 할지 감을 못 잡으셨대요. 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면서 꾸준히 연습한 결과 3주 만에 소변 참는 힘이 생긴 것 같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운동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골반저근을 자연스럽게 단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들 때나 기침을 할 때 배에 힘을 주기 전에 먼저 골반저근을 살짝 수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마치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복부 압력으로부터 방광을 보호하고 동시에 근육을 단련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평소 바른 자세 유지도 중요해요. 등이 굽거나 삐딱하게 앉으면 골반 균형이 무너져 골반저근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거나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 근육들에 적절한 긴장감을 주어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 정보를 놓치면 방광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골반저근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숨겨진 비법은 바로 올바른 호흡법입니다. 숨 쉴 때 횡격막이 오르내리는데 이 움직임이 골반저근과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골반저근을 부드럽게 밀고 숨 내쉴 때는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끌어올려 줍니다. 이렇게 호흡과 함께 골반저근을 움직이면 훨씬 효과적으로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악기들을 이끌 듯 호흡이 골반저근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휘자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 모든 노력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방광은 튼튼하고 건강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운동을 넘어선 총체적 관리가 편안한 노년을 위한 초석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네 번째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하지만 방광 건강에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식탁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방광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가 나쁜 기름을 넣으면 고장 나듯이 우리 몸의 방광도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너무나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 어쩔 수 없지 하면서도 혹시 자신이 즐겨 마시는 커피나 달콤한 탄산음료, 저녁에 한두 잔씩 즐기는 술 한 잔이 방광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습관처럼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혹은 점심 식사 후 마시는 시원한 녹차 한 잔. 이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은 방광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소변을 더 자주 마렵게 하고 심지어 소변이 급하게 나오는 요실금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72세 박영철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커피를 즐겨 마시다가 60대가 되니 하루에도 서너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려 밤잠까지 설친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이 외에도 콜라 같은 탄산음료나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식품들은 방광벽을 자극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매운 음식,
토마토나 오렌지 같은 산성이 강한 과일도 방광에는 좋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작은 양의 소변에도 급하게 화장실을 찾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쾌적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이런 음식들을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광에 해로운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방광에 좋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을 주는 것처럼 방광 건강에 이로운 식품들을 잘 챙겨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가장 먼저 충분한 수분 섭취를 강조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요실금 때문에 오히려 물을 덜 마시려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무 적은 양의 물은 소변을 농축시켜 방광을 더 자극하고 요로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하루에 8잔 정도의 맑은 물을 꾸준히 마셔주는 것이 방광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 채소, 과일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변비가 심하면 변이 장에 가득 차 방광을 압박하여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같은 비산성 채소와 바나나, 배, 사과 같은 과일은 방광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혹시 이 내용을 귀담아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방광은 머지않아 더 큰 고통을 호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방광 건강은 단순히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 특히 장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해요. 장에 유익균이 많고 장 기능이 건강해야 우리 몸의 면역력이 튼튼해지고 불필요한 염증 물질도 줄어들면서 방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튼튼한 뿌리에서 건강한 나무가 자라나듯이 건강한 장은 건강한 방광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방광 건강을 위한 식단 관리는 단순히 어떤 음식을 피하고 먹느냐의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을 방광을 위한 약재상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활기차고 편안해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5번째로 여러분의 오랜 고민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정말 귀한 정보를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방광 건강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드렸다면 이제부터는 그 그림을 완성할 핵심 색깔을 채워 넣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시면서 포기했던 그 불편함, 이제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감히 기적의 한 잔이라고 부르고 싶은 비법을 공개할 텐데 바로 따뜻한 우유와 이 천연 재료의 놀라운 만남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방광에 잃어버렸던 힘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비밀 병기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따뜻한 우유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식재료죠. 우유 속에는 칼슘, 단백질,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근육 건강과 신경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한 잠을 유도하여 방광이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특정 천연 재료를 함께 섞어 드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즐겨 드셨던 오메가3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들깨 가루입니다.
들깨 가루는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방광벽의 미세한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고 조직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들깨 가루 속의 단백질과 미네랄은 골반저근을 포함한 우리 몸의 근육 조직이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필수 영양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의 세포들이 필요한 영양분을 쏙쏙 받아 먹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신다면 여러분의 방광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요실금 증상은 더 악화되어 일상생활이 더욱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70대 초반의 최명숙 어르신은 원래 밤에 화장실을 3번씩 가셨는데 이 비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2주 만에 2번으로 줄었다고 기뻐하셨어요. 전에는 밤새 화장실 드나드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이제는 훨씬 개운하다고 말씀하시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소변 횟수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방광이 튼튼해지면서 얻게 되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건강관리를 등한시하신다면 나중에 후회막급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합은 여러분의 방광을 마치 튼튼한 갑옷으로 감싸는 것처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마법은 아니지만 꾸준한 실천을 통해 분명히 느껴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방광 건강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활기차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 단순한 음료가 아닌 방광을 위한 특별한 보약을 더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올 큰 행복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실천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따뜻한 우유와 들깨 가루 조합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마치 씨앗에 물을 주듯 꾸준한 노력 없이는 아무리 좋은 비법도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방광 건강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실천 가이드를 드립니다. 따뜻한 우유는 하루 한 번, 잠들기 1시간 반 전쯤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밤중 소변 때문에 깨는 것을 막으려면 여유를 두세요. 우유는 종이컵 1컵, 약 200에서 250ml가 적당합니다. 여기에 들깨 가루 밥숟가락 1스푼, 약 10g 정도를 넣어 잘 저어 드세요. 들깨 가루가 우유에 잘 녹도록 따뜻할 때 충분히 저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 방광 활력 우유를 2주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8세 한경숙 어머님은 2주간 드시니 몸이 가벼워지고 밤 화장실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우유 섭취를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골반적인 운동과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방광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근육을 직접 단련하는 두 노력이 합쳐져 훨씬 빠르고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주 동안 매일 밤 들깨 우유를 마시고 낮에는 틈틈이 골반적인 운동을 실천하세요. 출퇴근길이나 설거지, 텔레비전 시청 등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병행하는 겁니다. 처음엔 익숙지 않아도 2주만 꾸준히 해보면 몸이 변화를 알아차릴 거예요. 이 노력을 게을리하면 방광은 계속 약해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해야만 방광이 진짜 효과를 보고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대충 신육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정확한 방법과 끈기 있는 노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70세 박수철 어르신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우유 섭취와 골반적인 운동을 병행한 결과 한 달 만에 방광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영양 공급과 직접적인 근육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방광 건강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리고 필요한 영양분을 채우며 약해진 부분을 강화하는 이 삼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 2주간의 방광 활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셨다면 정말 값진 노력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건강이란 오랜 세월 지어진 견고한 건물처럼 단기적인 노력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어요. 이제 이 긍정적인 변화를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평생 동안 건강한 방광을 지킬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이 끊임없는 보살핌을 필요로 하듯이 말이죠. 가장 먼저 꾸준한 전신 운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골반적인 운동은 당연히 계속하시면서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유산소 운동을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병행해 보세요. 코어 근육을 포함한 전신 근육이 튼튼해야 골반적은도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68세 김복동 어르신은 2주 비법 이후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셨는데 밤중 화장실 횟수 감소는 물론 허리 통증까지 줄어 전반적인 활력이 넘친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꾸준한 신체 활동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방광 세포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두 번째는 현명한 수분 섭취입니다. 요실금 때문에 물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방광 건강에는 꾸준한 수분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맑은 물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서너 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밤중 화장실 방문 횟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늦은 저녁에는 카페인 음료나 술은 반드시 피하시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방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긴장하고 방광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방광을 찌르는 셈이죠. 편안한 마음을 위해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깊은 복식 호흡을 실천해 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야 방광도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숙면입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깨뜨려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는 방광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여 7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방광 건강에도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방광은 밤에 쉬는 동안 회복하고 재충전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건강관리를 등한시하신다면 나중에 후회막급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단순히 요실금 증상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이 건강한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절대 이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방광은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만큼 보답할 겁니다. 이제 8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께 큰 희망과 용기가 되어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듣고 배운다고 해도 실제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을 떨치기 어려울 때가 많으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직접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가상의 인물이시지만 여러분 주변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보통의 어르신들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바로 70대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오랫동안 밤중에 화장실을 3번 이상 들락날락하는 바람에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셨어요. 외출할 때마다 혹시라도 실례할까봐 늘 불안감에 시달리셨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피하게 되셨답니다. 늘 밝고 활기 넘치셨던 분이 점차 기운을 잃어가는 모습에 가족들도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김 여사님께서 제 채널에서 알려드린 따뜻한 우유와 들깨 가루 비법을 꾸준히 실천하시고 함께 말씀드렸던 골반적인 운동도 하루도 빠짐없이 따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될까?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2번으로 줄더니 어느새 1번으로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밤잠을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었고 낮 동안에도 훨씬 더 활기찬 모습을 되찾으셨죠. 심지어 불안감 때문에 피했던 동네 마실도 이제는 자신감 있게 다니신다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제가 다 기뻤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하고 체념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할지 모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2세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활동량이 많고 강인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변이 새는 증상 때문에 심한 상실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것까지 걱정해야 하나 하시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셨답니다. 그런데 박 어르신 역시 꾸준히 들깨 우유를 섭취하시고 골반적인 운동을 병행하시면서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가장 먼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바로 심리적인 안정감이었다고 하셨어요. 소변이 새어 나올까 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나면서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활력을 되찾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김 여사님이나 박 어르신처럼 똑같은 속도와 방식으로 변화를 경험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노력하는 정도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노력에 반드시 반응할 겁니다.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도 김 여사님이나 박 어르신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믿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방광 건강을 위한 귀한 지혜들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따뜻한 우유와 들깨 가루 비법부터 골반적인 운동, 그리고 식단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셨죠?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모든 정보는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일반적인 건강 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들이 결코 여러분의 질병을 진단하거나
특정 치료법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각자 너무나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방광 관련 증상들이 심각하거나 혹은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절대로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나 그저 나이 탓으로만 여기며 방치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요실금이나 방광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의학적 치료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물리치료를 통해 골반저근을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도 있고요. 증상 완화를 돕는 약물치료도 있으며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영호 어르신도 처음에는 제 영상을 보고 스스로 노력하시다가 증상이 너무 심해져 결국 비뇨기과를 찾으셨다고 해요. 전문의와의 상담 끝에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시면서 눈에 띄게 좋아지셨고 혼자 끙끙 앓던 시간을 생각하면 아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전문가의 도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제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방광 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지도 모릅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건강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더 이상 불안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어가신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적절히 받으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방광 건강은 더욱 튼튼해지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빛나는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금물 아저씨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하고 진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셔서 앞으로 올라올 귀한 정보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